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어서 V-ray 강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자연 조명에 관한 것, 태양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네, 오늘은 조명 두 번째 시간, 인공 조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공 조명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 집 안에 있는 방등이나 형광등, LED 조명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조명. 등기구들이죠. 그런 것들 표현할 때 쓰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실내 모델링을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렉탱글로 일단 바닥에 5000, 5000짜리 렉탱글 만들고 푸시풀로 150mm 뺄게요. 이거 슬라브 만든 거예요. 그룹 잡고요. 이거 섀도우 끄고 합시다. 이거 섀도우 켜고 하면은 조금 속도가 느려요. 슬라브라고 네이밍 하고요. 매트리얼은 이따가 만들어 볼게요. 자, 벽체도 만들 건데 우리 스케치업 수업할 때 했던 것처럼 보조선 200 정도 만들고 렉탱글 이렇게 그려서 위로 3000만 뺄게요. 그리고 트리플 클릭, 그룹 잡고 골조라고 쓸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또 복사해서 로테이트 90도 한 다음에 이건 여기다 붙이고요. 편집 모드 들어가서 푸시풀로 여기에 맞추고 이거 복사해서 또 여기 맞출게요. 5m에 5m 정도 되는 실내 공간, 그냥 가상 공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닥 슬라브 복사해서 이 위에다 붙이면 딜리트 가이드 하고 가상 공간 만들었고 요 안에 들어가 볼게요. 요 안에 들어가는 방법, 그냥 마우스 이렇게 휠 굴리면 언젠간 들어가져요. 그죠? 실내 씬 뷰를 만들어 볼게요. 실내 씬 뷰 만드는 거 제가 스케치업 강좌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었죠. 발자국 먼저 누르시고 I hate 1500에 일단 맞추시고 카메라 메뉴 가셔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눌러주시고 이 수직선이 곧게 쓰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일단 1소점 뷰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다. 최대한 벽 뒤에 붙고요. 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축키 Z 눌러서 이 필드 오브 뷰 화각이 65 정도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뷰 만드셨으면 씬 가셔서 애드 씬 눌러서 이 실내 씬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부 씬이고 하나는 내부 씬이죠. 그죠? 씬 넘어가는 속도 좀 바꿔줄게요. 너무 인간미 없이 바뀌어서.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하고, 자, 이 실내에다가 지금 아무 조명이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V-ray 메뉴 여는 거, 이거 어셋 에디터 눌러주시면 된다 그랬죠. 누르면 메뉴가 떴어요. 기본 설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선라이트 킵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죠? 설정 창 들어가서 인바이러먼트 가셔서 이 백그라운드도 키시고 GI도 키시고 이렇게 합시다. 시간대는 오전 시간이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거 누르면 되겠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그냥 시커매요. 시커먼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실내에 아무런 조명도 설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조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도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창문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죠. 문도 없고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공 조명을 넣어 볼게요. 이 스케치업 V-ray의 대표적인 인공 조명은요, 렉탱글 라이트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케치업 V-ray 중에서 렉탱글 라이트만 알아도요, 여러분 반은 하셨다고 봐도 돼요. 요겁니다. 요거 렉탱글 라이트라고 써있죠. 자, 요걸 눌러볼게요. 자, 요걸 눌러보시고 이거 안에다 만들지 말고 밖에다 만들어 봅시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좀 넓은 데서 보시는 게 일단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밖에 씬으로 나가셔서
약간 이런 아이소메트릭 뷰 같은 걸로 만듭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렉탱글 라이트 눌러볼게요. 자, 바닥에 클릭, 우리 렉탱글 그릴 때처럼 요거 렉탱글 그릴 때처럼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3.4 버전이나 3.6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렉탱글 만들 때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4.0 버전부터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렉탱글 라이트 모양이. 지금 만들었는데 이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이게 빛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김에 요거 렌더링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우리가 이 렉탱글 라이트라고 만든 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됐죠? 이게 조명판이에요. 조명판. 빛이 나오는 판. 이게 조명판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선라이트 끄고요. 저번 시간에 한 거. 이 백그라운드도 끄고 GI도 꺼서 야외 조명이 태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알겠죠?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 판이에요. 이 렉탱글 라이트라는 거는. 실내에 조명을 넣을 때는요, 거의 90% 이 렉탱글 라이트를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저희가 실내에 그려서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이거 지울게요. 어떻게 넣나? 자, 넣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요 뚜껑 슬라브를 옆으로 잠깐 치우겠습니다. 이쪽으로 만만 치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뷰처럼 바꾸신 다음에, 자, 이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렉탱글 라이트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왼쪽 상단 꼭지점, 실내의 왼쪽 상단 꼭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찍어주시고, 이 꼭지점에 스냅 걸게 찍지 마세요.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자, 우측 하단 꼭지점에 찍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꼭지점에 스냅 걸게 찍지 마세요. 닿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1만 정도 옮겨서 다시 덮을게요. 그 다음에 내부 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조명판이 깔린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Render with V-Ray 눌러주면 되죠. 누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네, 아까는 실내가 시커맸는데 지금은 밝아졌죠. 그리고 바닥에서 조명이 이렇게 조명판이 있고요. 조명이 나오고 있어요. 실내에 조명 만들 때 쓰는 대표적인 조명이라 그랬어요. 인공 조명. 일단 이거 닫고요. 이거 좀 옆으로 옮겨줘야겠다. 좀 센터랑 안 맞네요. 아, 그리고 참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씬 옆으로 옮기실 때 지금 굉장히 팍팍팍 움직이잖아요. 이거 스케치업 설명할 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알아가세요.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이거 어떤 분께서 질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델링이 크면은 이 발자국이 좀 빨리 움직여요. 제가 이게 키보드로 잡는 게 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모델링이 크면은 이 발자국 선택해서 키보드로 움직일 때 좀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좀 정교하게 위치를 잡을 때 좀 불편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키보드보단 마우스가 낫습니다. 이거 V-Ray 강의인데 스케치업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냥 할게요. 발자국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로 가면은 앞으로 걸어가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뒤로 걸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보드랑 똑같아요. 동작 방법은.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옆으로 개걸음 치고요. 그쵸? 대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기가 조금 짜증나죠? 천천히 하시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키보드로 움직일 때 팍팍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로 하시면 조금 천천히 더 정교하게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이렇게 수평이 맞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I hate를 한 번 더 좀 만져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조절을 볼게요. 자, 업데이트 한번 했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링을 눌러볼게요. 예, 좀 뷰의 중앙을 맞추니까 좀 보기가 더 낫네요. 요거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저장된다 그랬죠? Save Current Channel 누르시고,
저장하고 싶은 경로 가신 다음에 JPG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1번으로 저장할게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를 천장으로 올릴 거예요. 보통 빛이 조명이 천장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천장으로 올릴게요. 여기 실내 높이가 3000이죠. 그러니까 무브로 3000 올리면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렌더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또다시 시커멓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저장합시다 그냥. 네, 지금 이렇게 빛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렉탱글 라이트가, 이거 좀 제가 밑으로 내려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는 분은 내릴 필요 없어요. 이 화살표 방향이요, 이 빛이 발사되는 방향이에요. 이게 3.4나 3.6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 표시가 안 돼 있고, 이게 그냥 일반 렉탱글 그린 것처럼 여기가 면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렉탱글 라이트가. 그 렉탱글 라이트의 앞면에서 빛이 나오고요. 뒷면에서는 빛이 안 나와요. 4.0은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이 화살표 쪽으로 되어 있는 것만 빛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렉탱글 라이트가 이 천장면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시커멓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플리벌롱에서 뒤집어 볼게요. 자, 우클릭한 다음에 이거 꼭 플리벌롱으로 뒤집으세요.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블루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이 윗면 하이드 시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줘야 돼요. 자, 이거를 여기에 맞출게요. 천장면에.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하니까 좀 렌더링이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빡빡빡 돌아갔었잖아요. 렉탱글 라이트 하나 넣으니까 꼴랑 이거 하나 넣었다고 렌더 타임이 조금 발생하고 있네요. 기다려보죠 뭐. 네, 렌더링이 다 돌아갔고요. 이거 일단 이미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거는 3번으로 저장할게요. 자, 이미지 결과물 보시면 현재 이 상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해보시냐면 이 렉탱글 라이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무브 툴로 이거를 10mm만 내려줄게요. 방금 전에는 이 렉탱글 라이트가 이 천장면에 바짝 붙어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이거를 렉탱글 라이트만 선택해서 무브 툴로 10mm 내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다시 돌려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렌더 버튼 누를게요. 아까보다 렌더링 속도도 훨씬 빠르고 훨씬 빨라요. 일단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이건 4번으로 저장할게요. 그렇게 하고 3번하고 3번 이미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에요. 어떠세요? 어떤 게 더 깨끗해 보이세요? 이게 훨씬 깨끗해 보이죠? 이 렉탱글 라이트가 천장에 바싹 붙어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빛이 나오는 판이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보여요. 이건 없죠. 그렇게 하고 이제 빛이 나와서 이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부분도 보시면 뭔가 얼룩도 되게 많고요. 이상한 선들도 보이고 그래요. 그쵸? 근데 렉탱글 라이트가 천장면하고 바짝 밀착이 안 돼 있는 이 친구는 깔끔하죠. 그죠? 네, 굳이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조명판, 렉탱글 라이트를 실내에 설치를 할 때는 절대 모델링과 겹쳐져서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렌더 타임이 오히려 더 생겨요. 절대 겹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닫고요. 자, 그 다음 할 거는 뭐냐? 자, 어셋 에디터 창 보시면 우리가 이제 렉탱글 라이트라는 거를 이걸 그리면 여기 라이트 있는 부분에 조명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죠? 우리 원래 이 선라이트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렉탱글 라이트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조명을 만들면
이 라이트라는 곳에, 이 라이트라는 곳에 조명들이 쭉 쌓여서 표시돼요. 우리 모델링 하면 이 아웃라이너 창에 쭉 쌓여서 표시되는 것처럼 여기에 조명들이 쭉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자연 조명이나 인공 조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런 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화살표처럼 생긴 친구 있잖아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옆에 또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거 원래 이 썬라이트 설명할 때도 했으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많이 건드릴 게 없어서 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판이 그 미리 보기 이미지 같은 거예요. 이 렉탱글 라이트 만든 거에 미리 보기 이미지 같은 것. 우리가 여기 렉탱글 라이트라고 써있고 여기 무슨 스위치 있잖아요. 이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렌더 눌러볼게요. 네, 시커매지죠? 이게 이제 비활성화하는 버튼이에요. 자, 누르면은 다시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랑 같이 보세요. 이거 누르면 여기 앞에 꺼지죠? 이거 누르면 앞에 켜지죠? 자, 마찬가지 여기 똑같아요. 이거 누르면 여기가 스위치가 내려가죠? 이거 누르면 스위치가 켜지죠? 요거 누르는 거랑 요 스위치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거 일단 이해하시고, 지금 썬라이트 꺼져 있잖아요. 이 썬라이트도 여기 스위치가 내려가 있죠? 이거 키면은 스위치 올라가요. 똑같은 겁니다. 다시 렉탱글 라이트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패러미터라는 메뉴인데 이게 뭘 하는 건지만 볼게요. 자, 컬러라고 돼 있죠? 빛의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백색이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버린다. 빛이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노란색 빛이 나와요. 그쵸? 렌더링을 중간에 멈추고 싶으시면 요 스탑을 누르시면 돼요. 한번 보실까요? 렌더 누르시고 여기가 지금 빨간색 스탑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네, 이게 꺼지면 렌더링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네, 중간에 멈추고 싶으시면 이 스탑 버튼 누르면 멈춰져요. 그냥 끝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한 김에. 네, 이것도 일단 돌린 김에 저장할게요. 자, 세이브 채널 하시고 JPG 파일 이번에 5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근데 보통 실내에 이렇게 노란색 조명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설정이, 네, 이런 노란색 조명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기본 설정이 백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백색으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텐시티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명의 밝기예요. 이 렉탱글 라이트 밝기의 기본 값은 30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기본 값이 30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본값 30세기 밝기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00 정도로 바꿔볼까요? 지금 미리 보기 이미지에 엄청 밝아지죠? 이 상태에서 렌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저장해볼게요. 이거 6번으로 저장하고 우리 기본값 30일 때 세기랑 100일 때 세기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렉탱글 라이트 요 밝기 값이 기본값 30일 때고요. 요게 렉탱글 라이트 밝기 값을 100으로 바꿨을 때예요. 이게 훨씬 밝죠 지금? 이거보다. 닫아볼게요.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실내에 밝기를 넣을 때 60 정도 넣는 게 보통입니다. 60짜리 하나 해볼까요? 바꾼 김에. 자, 렌더. 자, 저장 또 해보고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기본값 30일 때, 이게 기본값 60, 기본값이란다. 이게 이제 조금 올려서 밝기 60일 때예요. 일반적으로 이 60 밝기를 써요. 이거 참고 삼아서가 아니죠. 외워두셔야 돼요. 네.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 유닛이라고 나와서 뭐 디폴트라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내림 버튼 누르면은 뭐 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저 살면서 이거 건드려 본 적 없어요. 이게 빛의 세기를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그냥 디폴트 쓰시면 돼요.
쉐입은 이제 렉탱글이라고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디스크로 바뀌면 이 렉탱글 라이트 모양이 원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생긴 판때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해볼까요? 디스크로 바꾸면 원형으로 바뀌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좀 바뀌어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랜더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원형 공간에 이런 조명을 쓰면은 좀 좋겠죠. 그죠? 이것도 저장해 놓을까요? 저장. 기본값 렉탱글로 바꿀게요. 이게 예전 버전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3.4 버전부터는 생겼나? 그렇긴 한데 예전에 좀 불편했어요. 렉탱글 라이트가 딱 렉탱글 모양밖에 안 돼서 이게 변형이 안 되거든요. 변형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렉탱글 뭐 변형시키듯이 편집 모드에서 변형시키듯이 하면은 렉탱글 라이트가 제 기능을 하질 못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원형 공간에다 조명 넣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메뉴가 하나 생겨서 조금 낮은 감이 있어요. 옛날 건 이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뭐 U 사이즈, V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이즈인데요. 이거 바꿔볼까요? 100으로 바꿔볼까요? 사이즈 줄죠? 이것도 100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요. 근데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이게 단위가 저도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 100이라는 게. 몰라도 돼요. 사이즈 바꿀 때 이거 건드려서 바꾸지 않습니다. 기왕 말 나온 거 이거 렉탱글 라이트는 사이즈 어떻게 바꾸나 알려드릴게요. 천장면 하이드 시키시고 탑뷰로 갈게요. 지금 렉탱글 라이트가 여기 있잖아요. 렉탱글 라이트 사이즈 변경하는 거는 스케일로 변경합니다. 요거 스케일로 2점 찍어서 제가 여기에 바짝 붙이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패러렐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여기 찍고 다시 탑뷰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여기 찍고 다시 탑뷰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여기 찍고 탑뷰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네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는 그냥 스케일로 사이즈 변경하시면 돼요. 여기에 반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능은 똑같아요. 언하이드 올 하신 다음에 내부 씬으로 들어가서 한번 밝기 차이를 볼까요? 이거는 한번 여기서 줄인 다음에 스케일을 키운 건데 랜더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아갔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9번으로 저장했고요. 결과물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아까 기본값 60에 이 UV 사이즈 변경 안 했을 때 돌렸던 거고요. 자, 요것도 밝기 60에 이거는 UV 사이즈 변경한 다음에 이 UV 사이즈 좀 작게 줄인 다음에 다시 스케일로 키운 거예요. 이거는 밝기 차이 느껴지시나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치수 단위도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렉탱글 라이트 사이즈 변경할 때는 여기서 안 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스케일로 변경합니다. 꼭 스케일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